꽃다운 나이에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감독은 말이죠.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폭력을 행사한 생생한 녹음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설거지 문제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그런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 닥터도 아니면서 성추행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자,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음성이 입수가 됐는데 듣기는 참 괴롭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항상 비행기 값이라 하고 돈을 걷어갔지 뭐 훈련비로 쓸 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비행기 값을 다 대줬었다. 좀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기소 의견이라든지 불기소 의견 통지를 받은 거 있으면 그거를 보내주고 대구지검으로 넘어간다고 그 연락밖에 안 받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해에 걸쳐서 얼마를 입금한 거 정리해서 주시고 비행기 값이라고 해서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어렵게 선택을 해서 진정까지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하면 좀 잘 받고 그러세요. 네. 김수현 평론가, 지금 저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들어봐서 참 느낌이 오는데 얼마나 좀 절망했을까 싶어요. 이게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은 게 4월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조사관, 이제 경찰 출신의 조사관이 있거든요. 클린센터 안에. 그 조사관한테 이게 진정이 배정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지 조사 가기 어렵다. 그리고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 그래서 2달 가까운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하기 바로 전날 저렇게 전화를 해서 가해자 쪽이라고 지금 지목된 사람들은 근거를 다 냈는데 이거 저거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2달 만에 나와서 나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통장 내역 주시오, 뭐 주시오.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조사를 하는 게 나한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경찰 출신의 조사관이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제일 급선무는 가해자라고 지목한 선수하고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는 거예요. 분리조치해서 피해자 심리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무리 수사권이 없더라도 그래도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인 3종 경기 협회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경주시에 가가지고 도대체 현실이 어떤지 들여다볼 수는 있잖아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그거 조사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가 결국 좌절감에 내밀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도 말이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폭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최숙현 선수가 공개했던 녹취록에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 폭행한 내용은 있어도 자신의 부분은 없는 것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선수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거는 왜? 센스가 그래 없어, 그러면? 억울하냐? 쟤네들 맨날 쓴다 내가 안 해. 몰라? 그래. 얼마나 옮기기 힘든 표현들이 많았으면 XX가 한 말보다 더 많지요. 최경철 의원, 지금 경주시청에 저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나옵니까? 뭐 채용 과정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는데 감독하고 지인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의사라고 불리는 팀 닥터가 아니고 물리치료사인데도 물리치료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 운영이 엉망이었죠. 이것이 이 팀이 그냥 뭐 다른 팀도 아니고 경주시청 팀이라는 것이 더 경악스러운 것이죠. 지금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면 바로 여성단체에 가면 그 여성단체에서 모든 것을 대행을 해줍니다. 이번에 오거돈 시장 사건 때도 그랬죠. 그 가해자와 일단 격리를 시키고 모든 법률적인 그 조치들을 그 여성단체에서 다 해주죠. 한데 지금 심석희 선수 스케이트 선수였던 그 사건이 아주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파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대한체육회 산하라든가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어서 그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이런 진정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가해자와 아까 김상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격리 조치를 바로 시행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런 사안이 날 때마다 그냥 우리가 험담만 하고 그냥 안 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정말 이번에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인권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조사 권한을 주고 반드시 사법 절차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 위증, 거짓말 이런 것은 위증죄 처벌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분이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증언감정법에 보면 안건심사 때도 이제 증인 통해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했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아마 저 말들을 좀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 나올 때 이게 시간이 워낙 지났기 때문에요. 또 보면 뭐 3일 전에 이 팀닥터라는 사람이 동료들하고 모의한 정황도 있고 그런 만큼 이 가해자 측은 이미 그 상당히 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을 겁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은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법정 진술에 불리할까 봐 일체 부인을 하는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다룬 미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분들을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생존자로 부릅니다. 바로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생존자로 부를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 보호하고 차단해서 그런 선수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그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감독인가는 60년 더하기 60년 선고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체육회 협회 회장도 기소되고 이 관련자 코치도 기소되고 다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체육계가 김영주 의원. 네. 그러려면 좀 제대로 운동을 하게 해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문제도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좀 우리도 엘리트 체육이나 성적 지상주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의 좋은 성적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뭐 자꾸 선진국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수 중심의 말하자면 생활체육으로 넘겨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어른들 모셔놓고 체육계 이사부터 했고 수직적 구조에서 이렇게 뭐 팀 하려고 팀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스포츠 복권이라 이런 기금을 정확하게 만들고
또 시민사회에서 후원금을 받아 적절하게 배분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감독 위주나 뭐 이사 위주, 뭐 체육회 위주가 아니라 선수 위주로 그 선수가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선수 위주의 말하자면 필요하면 트레이닝, 필요하면 생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그냥 대한체육회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 대한체육회 정말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게 딱 1년 전에 심석희 선수 사건 때입니다. 그 뒤로 뭐가 달라진 거죠?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요. 필요로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그거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가 되면은 앞부분에 제가 최숙현 선수한테 독려하고 힘을 주는 부분은 녹음이 안 됐고 쪽면만 보고 어떻게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제 부분에 저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숙현 선수 부모님,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체육회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은 제도 개선을 하고 또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사고를 바꾸고 이를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환 평론가 그저께 발언인데 1년 전 발언하고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 방송사에서 스포츠만 오래 취재했던 국장급 기자가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10년 전에도 똑같았다. 10년 전에도? 네.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안 달라졌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엘리트 스포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 단편 영화 4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3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대학 가야 동메달이라도. 네, 대학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공부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도 잘 안 들어오지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잡니다. 자고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운동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실업팀이라도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운동을 해야 되는 처지예요. 다른 걸 선택할 여지도 없고요. 이런 방식의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금메달 땄다 환호하고 그래 왔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이미 다 대안 다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미 진상규명도 다 했고요. 엘리트 스포츠를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도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에이 조금 있으면은 또 그래도 메달 따야지. 그리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려야 하는데 되돌리지를 못하고 선수들이 계속 이런 엘리트 체육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이렇게 뭐 폭행을 당하도 꾹꾹 눌러 참는 메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도. 이 구조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당장에 그런데 좀 대한체육회 차원이라든지 선수들의 구제를 받을 급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한 단위마다 다 무너졌잖아요. 예. 경찰서에서 시청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다 무너진 건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뭐 신고해봐야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는 선수들의 오랜 경험 그리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지도자들끼리서 아니까 저 친구는 운동 안 하고 뭐 문제 생기면 위에 찌른다 진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선수도 못 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수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포츠계의 폐쇄성이 갖고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또한 뭐 나쁜 말입니다만 빠따 문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 선수로서의 권리와 이런 한번 교육 받아본 적 없죠. 그리고 무책임한 자격증 없는 지도자들이 그냥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주시청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나 의회 의장은 그냥 선수들 많이 좋은 성적 가져오면은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관리 감독도 없었고 이런 문제가 중첩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번에 8월 달에 문체부 산하에 조직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요. 예. 스포츠 윤리센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발본 세건되길.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글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적이 객관적인 자기 실력보다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연줄에 의해서 감독이나 이런 예. 연줄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못했던 건데 하루빨리 그런 문화들도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경주시청 체육회 초동 대처가 도대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엉망이었죠.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귀를 열고 말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것이 저 어린 청년의 죽음을 가져왔던 겁니다.